다른 자산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사님께서는 그러면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말고는 다른 자산에는 아예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주식이라고 하시면 뭐 삼성전자 같은 거, 뭐 국내 주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 주식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고요. 전부 다 해외 주식인데 사실 자산 비중도 저는 비트코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주식들도. 그럼 한 50대 50 정도로 한 50대 하고 50 계신 정도. 건가요? 네. 저는 주식 투자를 왜 하냐면 트렌드를 읽고 싶어서 합니다. 비트코인도 저는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식의 50% 정도 미국 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거고, 네. 이제 50%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거고, 네. 그리고 미국 주식은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그럼 혹시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한번 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투자를 하는 행위 자체는 진짜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 딱 보면 왠지 한 10배 오를 것 같다 이런 네. 감이 있는 네. 애니멀 스피릿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2013년에 비트코인을 왜 몰랐을까? 초창기에. 네. 2017년, 18년 요때 테슬라 주식을 왜 몰랐을까? 다 같이 몰랐죠. 네. 20년에 왜 강남 부동산을 안 샀을까? 그때 사도 늦지 않았는데. 네. 20년도에. 이런 고민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래를 보려고 하는데 제 스타일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한번 비슷하게 따라해 보세요. 지금 그 길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뭐가 눈에 많이 띌까요? 요즘 눈에 많이 띄는 신발 있으세요 혹시?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건 원래 있었고, 원래 많죠. 그거. 새로 눈에 띄는 거라고 따지면 크록스 그런 슬리퍼 같은 거? 요즘 크록스가 참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거 많이 신는 것 같아요. 날이 더워지니까. 맞아요. 네. 크록스가 또 더군다나 그 개성을 표출할 수 있게 네. 이렇게 찐 같은 걸 박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MZ 세대가 네. 그 원래 크록스는 의사들이 신던 신발이었어요. 원래요? 네, 그 의사들은 병원에서 거의 살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패션 아이템으로 정착해가지고 게다가 개성 맞춤화를 할 수 있는 신발로 정착을 했어요. 게다가 예쁘고 알록달록하고 편하고 이게 바로 이제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집중과 중앙 네.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었던 트렌드에서 지금은 탈피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화되어 가고 있다. 개인화, 맞춤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패션을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보여요.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네. 이제 요즘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이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가 운동복인데 이 운동복, 에스레저 분야에서가 아니라 일반 기성복 분야에서도 순위가 5위권 안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칩 윌슨이라는 룰루레몬 창업자, 이 창업자가 지금은 이제 물러나셨는데 이분의 자서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이키 신발은 거기서 나는 본드 냄새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한다. 이게 신발이라고 하는 게 운동화 같은 걸 예를 들면 운동화 같은 걸 신을 때 이제 뭐 예쁘다 혹은 신기 편하다 뭐 발에 잘 맞는다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당연히 중요한 특성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성들에게 되게 중요한 이 특성은 뭘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룰루레몬은 요가복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장 많은 그 고객층을 차지하는데 이 여성들이 신발을 고를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화학 약품을 쓰지 않은 본드를 써서 신발을 제조를 해서 그런 그 새 신발 사면 나는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냄새가. 그게 안 나도록 만들었어요. 룰루레몬에서 만든 신발들이. 네. 처음 들어봤어요. 이 옷도 마찬가지야. 옷도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뭐 심 라인을 많이 없앤다던가 비침 현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요가복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성의 취향을 저격하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오래된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도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서 다시 끌고 있는데 이게 바로 개인화 맞춤화의 트렌드라고 보는 거죠. 가격이 좀 비싸겠네요. 비싸요. 룰루레몬 비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팔리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건 또 하나의 트렌드예요. 되게 잘 말씀하셨어요. 비싸도 산다가 트렌드잖아요. 비싸도 내가 좋으면 산다. 플렉스. 그 요즘 같이 이제 뭐 비트코인 얘기 좀 하다가 약간 샜는데 돈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물건의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근데 아무 물건이나 다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수요가 많은 물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물건 중에 수요가 많은 거요? 뭐 아이폰 같은 거? 그렇죠. 아이폰. 아이폰도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탄탄해서 수요가 끊임이 없잖아요. 지금 뭐 거의 종교 수준으로 돼 있죠. 이제. 그러면은 전자기기 말고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거 중에는 그 여성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 같은 거, 뭐 에르메스 이런 거, 명품이죠. 루이비통. 명품들도 뭐 벌써 뭐 100년, 200년 된 기업들이고 이 회사들이 만드는 제품도 수요가 끊임이 없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근데 요즘 따라 그 수요가 더 폭발해서 진짜 뭐 줄 서도 못 살 정도잖아요. 이제는 일반 직장인들도 네. 요즘은 뭐 코로나 때 특히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내가 어차피 해외여행 가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네. 그거 못 갈 바에야 명품백 하나 사자. 그래서 근데 그게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그 시점에. 오히려 오르잖아요. 네. 이 명품은 경기가 어려운데도. 올해 초에 10%씩 다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샤넬은 또 올린다고 하죠. 그런 이제 명품들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소비 트렌드예요. 결국. 네.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냥 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좀 몇 달 덜 먹고 덜 쓰고 해서 모아서 네. 좋은 백 하나 사고 좋은 보석 목걸이 하나 사고 이러는 네. 게 자신의 어떤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윤활유로 네. 보고 이거는 또 한 번 딱 들거나 맸을 때 네. 나 자신을 사람들과 상당히 차별화시키는 수단이 되잖아요. 그거가 이 사람들의 어떤 의미 부여입니다. 그래서 미닝 이코노미, 네. 의미 경제. 그럼 그런 트렌드에 맞는 종목 조금 전에 언급하신 뭐 룰루레몬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명품 주식 이런 쪽들에 같이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아요. 그럼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비트코인도 같은 이유로 투자를 같은 해요. 이유로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 트렌드들 명품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그런 트렌드에도 투자를 하시는 거고 개인화, 맞춤화 개인화, 트렌드. 맞춤화 트렌드에도 이제 뭐 크록스나 룰루레몬 같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소비재에도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저는 또 암호화폐 산업에서 일하고 있고 네. 암호화폐 산업은 금융산업과 상당히 큰 밀접성이 있잖아요. 네. 그 개인화, 맞춤화 트렌드가 정말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 분야가 바로 금융산업이에요. 한 번도 혁신된 적이 없어요. 이 산업은.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네. 개혁이라는 단어가 가장 안 어울리는 어떤 산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심지어 국민들의 공감대도 금융산업은 그 어떤 뭐 사기나 아니면은 뭐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불법 행위, 범죄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네. 규제되어야 되고 그 안전하게 지켜져야 되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금융산업도 금융도 결국 이제 물과 기름 같은 인프라거든요. 네. 사람들의 필수제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전 세계에 아직도 20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은행 계좌도 없다고 하잖아요. 하더라고요. 네. 신용카드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을 거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구조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설치한 네. 이 금융산업, 이 네트워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고 금융 포용, 네. 파이낸셜 인클루션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네. 혜택을 받게 할 건지도 네. 생각을 해야죠. 그렇기 위해서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이 네트워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네. 금융 포용을 개도국에 살거나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 있죠? 그런 기업들을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비상장사가 많아요. 비상장사가. 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잭 돌시가 운영하는 블록 같은 블럭. 기업들, 네. 캐시앱이라는 앱을 운영하고요. 네. 캐시앱은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쓰는 수천만 명이 쓰는 결제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 솔루션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레이어 2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자사 앱에다가 이제 네. 심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거의 무료로 네. 거의가 아니라 무료로 보낼 수 있어요. 송금을 수수료 없이. 수수료 없이. 네. 수수료를 이제 안 받아요. 그 캐시앱에서. 네. 그래서 캐시앱 사용자끼리는 혹은 캐시앱과 연동 그 파트너십을 맺은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 그런 가맹점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거나 네. 송금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지금 벌써 뭐 이런 회사들에 제가 그래서 네.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기보다는 네. 이런 회사들을 눈여겨봐야 돼요. 트렌드를 금융산업을 개인화 맞춤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아직 상장사는 아니지만 이제 잭 멜러스라고 하는 비트코이너가 스트라이크라는 어플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스트라이크라는 어플도 이제 캐시앱과 뭐 동일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네네. 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나 아니면 아르헨티나 같은 지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심하고. 화폐 가치의 저하도 심한 네. 그런 개도국들. 네. 아르헨티나를 개도국이라고 부르는 날이 올 줄이야. 옛날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훨씬 잘 살았죠. 네. 뭐 전 세계 GDP 6인가 네. 뭐 그렇게까지 올라갔던 부국이었어요. 근데 뭐 아직도 개도국이라고 부르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네. 예, 어쨌든 아르헨티나 상황은 다들 아실 테니까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네, 뭐 지금 기준금리가 60%를 넘어가고 있고, 와. 뭐 물가 상승률은 그 이상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나라에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 중심으로 자국 화폐보다 차라리 암호화폐를 선택한다. 그렇죠. 이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제 달러 기반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네. USDT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인기가 끌죠. 네. 터키도 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서
자국 화폐 가치가 많이 절하가 된 국가인데 네. USDC,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네. 그 달러 환전소에서 환전을 해주더라고요. 아, 거기 로컬에서. 로컬에서. 그 실제 그 가게, 환전소 가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환전해 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근데 이제 달러가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현상이죠. 맞춤화되는 겁니다. 기존 금융 네트워크를 벗어나서 이 현상이 더 이어지는 거죠. 비트코인까지 가면은 네. 이게 더 글로벌한 현상으로 번지는 거예요. 달러라는 네트워크도 탈피하는 거니까. 달러도 안전 자산이죠. 현재까지는 플라이 투 퀄리티라고 합니다. 이제 네. 최고의 안전 자산. 그 안전 자산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지만. 네. 달러가 언제까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금융 네트워크잖아요. 결국 기존에 71년 닉슨 쇼크 이후로 이제 완전 신용화폐 체제가 돼서 네. 50년 근본 이자가 폐지되고. 그렇죠. 네. 달러 기반의 신용화폐 세상이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50년 네. 좀 넘게 영원히 지속 가능할 거냐라는 질문이 많은 곳곳에서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러라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힘, 국부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방력과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포텐셜은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의 모든 IT 대기업들이 여기 다 몰려 있고 혁신이라는 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인데 네. 문제는 이 금융 네트워크, 이 돈의 네트워크가 참 낙후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을 어떤 컨센서스 합의 없이 네. 마구 찍어내고 있고 마구 찍어냈고. 그 돈이 사실상 투자나 투기로 몰리죠. 새로운 돈이 찍힌다는 거는 신용이 창출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출 형태로 가게에 지급되니까. 그렇죠.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렇죠. 시중은행이 이제 다수의 대중들한테 맞아요. 신용도에 따라서 돈을 빌려주니까. 맞아요. 네. 이 단계마다 굉장히 뭐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처음에 정부가 혹은 중앙은행이 계획한 대로 돈이 요소에 잘 퍼지지도 않고 사람들은 결국 공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투기에 쓰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이 가격이 펌핑되어서 버블이 끼다가 그 버블이 꺼지면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최근에 조금 금리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면서 네. 버블이 좀 꺼지고 있는 버블이 꺼져서 나스닥이 되고 50% 있죠. 막 60% 떨어지고 네. 이런 게 이제 붐버스트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레이 달리오 그 브릿지워터 창업자가 말씀하시는 네. 롱텀 뎁트 사이클. 네. 그게 바로 이제 붐버스트 사이클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 그렇죠.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면 그런 현상들이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건데 네. 그 전에 네. 비트코인이라는 대체제가 있으므로 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선택할 빠져나갈, 수 있다. 선택할 수 있고 빠져나갈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그 말씀하신 트렌드에 따라서 어쨌든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계시고 그런 류의 기업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도 사실 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비트코인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돈의 인터넷이잖아요. 돈의 인터넷이요? 네, 인터넷 오브 머니, 네. 돈의 인터넷. 그래서 돈을 의문화시키는 거죠. 인터넷이라는 게 발전하면서 얼마나 삶이 윤택해졌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는 게 이제 요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돈이라는 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낙후된 세상에 살다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오면서 인터넷을 쓰는 선진화된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지폐, 종이돈, 은행 혹은 계좌,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레벨업되는, 네. 기술적으로 레벨업되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고 기술이다. 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투자하고 모으는 거는요. 네. 장기적인 부를 지금 이루기에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변동성이 큰 거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네. 결국에는 채택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이 변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전자산. 안전자산이다. 채택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 변동성은 줄어들 거고 네. 우상향하는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 채택률이라는 건 뭐 이렇게 개인 단위의 채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떤 특정 국가 단위의 법정 화폐 채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일단은 안전자산으로서 혹은 네. 화폐로서 네. 국가 단위의 채택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그 채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좋은 방법이 될 거고 네. 지금 엘살바도르가 첫 번째 법정화폐 채택 국가가 되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또 네. 등장을 했어요. 올해 두 번째로 맞아요. 법정 통화에 지위를 부여했던. 그렇죠. 이 두 국가 모두 사실 뭐 국민 수도 작고 네. 우리가 지구의 어디인지 솔직히 이렇게 가리키라 그러면 잘 모르는 그렇죠. 사실
이런 최빈국들이잖아요. 네, 최빈국들이죠. 근데 이런 국가들의 대통령들이 네.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거죠. 자기 나라가 최빈국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현재의 금융 시스템 하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맞습니다. 개선할 수가 없다. 네. 자국 화폐 가치는 달러 대비해서 계속 절하되고 그리고 자국 가치를 없애버려요. 심지어 네. 달러를 써도 네. 달러를 쓰는 국가로 전향을 했잖아요. 그렇죠. 공용 화폐더라고요, 달러가. 그렇죠. 네. 근데 달러가 그래서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데 네. 기간 산업이 없어서 수출이 안 되니까 달러를 그렇죠. 벌어올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고 네. 필수재들은 또 달러를 주고 사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아와 가난이 계속되는 국민들의 삶이 도저히 호전되지 않으니까 네. 아예 달러 네트워크와 별개의 어떤 화폐 네트워크를 자산을... 채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인터넷 오브 머니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의 인터넷, 돈이 네. 달러 네트워크든 네. 뭐 은행이든 신용카드든 이런 네. 모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네트워크를 벗어나서 네. 더 글로벌하게, 더 넓은 범위로 확장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가능해진 네. 그게 비트코인이고요. 따라서 비트코인의 사용 채택률은 급격하게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수밖에 네. 없다고 보시는 전 세계 거예요. 20억 명, 최소 전 세계 20억 명 아직 네. 은행 계좌도 없는 이 사람들이 쓰게 된다면은 네. 얼마나 큰 네트워크가 되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랑 인터넷만 있으면 이게 손쉽게 가입할 수 있고 계좌라고 말을 해야 되네. 주소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세상이 이제 또 오고 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겠죠. 우상향하겠죠. 네. 뭐 가격 예측을 여기서 하는 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네네. 모든 네트워크가 다 마찬가지인데 채택률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가치는 네. 상승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수요가 그 측면도 늘어나면 있고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공급량이 지금 페드가 그렇게 하듯이 네. 막 아무리 좋은 네트워크라도 갑자기 막 우리 돈 더 찍을게요 하고서는 그거보다 10배, 20배 되는 돈을 찍고 나면은 가치가 올라갈 수 없겠죠. 마치 세금을 때려 맞는 것 같은 효과.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비트코인은 말씀하신 대로. 네. 네. 굉장히 투명하게 컴퓨터 공식에 의해서 네. 2100만 개라는 하드캡 네. 최대 발행량이 존재하죠. 발행 스케줄이 딱딱딱 네. 맞춰져 있고요.